일간이 신금인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나와 생극관계에 있을 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사주 천간, 지지, 지장간, 그리고 대운도 천간, 지지, 지장간에서 사주 원국 형태를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 금, 수, 목, 화. 그래서 토가 무기토 5, 병신금 5, 임계수에서 계수 2, 화불목에서 을목 2, 병정화에서 정화 1. 이렇게 봤죠? 네, 그리고 그 중에 이 목생과 화생토 생음의 관계, 목, 토국수, 수국과 극의 관계, 그리고 오합 10충은 극에서 도출된 이론이다. 양오행이 음오행을 극할 때는 합이고 양끼리 음끼리 극을 할 때는 충이다. 그래서 오합과 10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생하고 극하고 관계를 포함을 시켰을 때 내가 신금인 경우에 과연 어떤 형태를 나타내 볼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보통 흔하게 해석을 할 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금인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나와 같은 오행, 병신금이죠. 내가 신금, 아니면 내가 무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와 같은 오행, 즉 내가 신금일 때 병금과 신금이면 그거는 나와 같으니까 형제, 자매, 남매, 친구, 동업자,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 등과 같은 수평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 같은 오행일 때를 얘기합니다. 내가 생하는 오행, 즉 내가 신금이니까 금생수, 이렇게 신금생, 임계수 이렇게 되는 경우, 이때는 내가 생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재능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것. 요거 이제 이렇게 내가 표출시켜야 이게 재물이 돼서 또 나한테 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죠. 표출을 시키면 그것은 그걸 표출시켜서 재물과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어쨌건 의지나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시키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생하는 오행은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간으로 태어났다면, 신금으로 태어났다면 신금생이 임계수니까 임계수는 여자 입장에서 볼 땐 자식이에요. 내가 극하는 오행은, 신금이 극하는 건 역시 갑을목이죠. 신금극 갑을목입니다. 여기서 남녀 모두 신금으로 태어난 경우 남녀 모두 재물을 상징합니다. 극의 관계는 내가 극할 때는 재물을 상징하고, 남자로 볼 때는 아내, 애인 등 이성으로서의 여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적혀 있지 않은데 남녀 공이 재성은 재를 나타내는 극하는 이 부분은 부친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아내, 애인 등 이성으로서의 여자이면서도 아버지이기도 하고, 근데 여자에게도 역시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성관계는 아니고요. 자, 내가 극하는 오행, 남녀 모두 재물, 남자에게는 애인, 아내 등 여자이면서 부친을 의미하고, 또 여자에게도 역시 부친을 의미한다. 여기는요, 남녀 모두 재물, 남녀 모두 부친,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남자에게만 따로 아내, 애인 등 이성으로서의 여자를 본다. 여기서는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하는 경우였지만, 여기 4번, 5번은 나를 생하고 나를 극하는 오행입니다. 나를 생하는 오행은 남녀 모두 어머니, 그리고 인복과 관련되어 있는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기토생, 신금이 되겠죠. 신금을 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오행, 즉 신금을 극하는 오행은 병정화가 되겠죠. 병정화 극 신금. 이 경우는 남녀 모두 명예를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하며 여자에게는 이성으로서의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원국을 놓고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려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여기 해석을 할 때 일목요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원국을 넣어놓고 보면은 무기토가 5, 병신금이 5 그랬죠. 임계수가 2, 갑을목이 을목 2, 병정화에서 정화 1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일간인 무토 입장에서 나와 같은 오행은 4이 더 있죠. 그리고 내가 생하는 오행인 병신금, 토생금이니까 병신금도 5입니다. 그리고 내가 극하는 오행은 계수만 2이고요. 나를 극하는 오행도 을목만 2입니다. 나를 생해주는 오행은 정화가 하나라는 얘기죠. 이쯤에서 내가
나를 생하는 운은 경신금도 5이니까 이건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 경신금이 생해주면서 내가 극하는 운행, 즉 계수 둘이죠. 이 내가 극하는 운행이 뭐였었습니까? 남녀 모두 재물이면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남자에게는 아내이자 애인 등 이성으로서의 여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나를 극하는 운행은 자식이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남자 사주니까. 그러면 계수 둘이 지장간에서 무토세대에게 무기합을 당하고 있고 을목은 지장간에서 경을합, 신을충에 또 천간에 있는 경금하고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수 둘과 을목 둘이 엄청 약한 입장이죠. 그럼 이건 여자하고 돈이고 을목은 명예이면서 도덕감, 도덕성 또는 자식입니다. 처와 자식이 엄청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토가 왕하면은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다 있는데 처가 이렇게 나와 똑같은 다른 오행 무토한테 합을 이렇게 받고 있다 그러면 이 남자 일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재물과 여자가 나하고 비슷한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합을 받고 있다. 이게 지장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간과 지장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지지는 아니에요. 내 여자도 내 돈도 굉장히 희박한 겁니다. 왜? 다른 무토가 다 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 자식과 내 명예, 도덕감 이런 것도 다른 금하고 신금이 다른 경하고 다른 신금이 합충을 하는 입장이죠 지금.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약하고 이 남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한 입장이죠. 여자하고 돈도 이렇지 내 자식과 명예도 이렇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운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계수, 임계수가 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까 수가 와서 금의 힘을 빼서 금생수로 빼서 수생목으로 목을 새겨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 한번 볼까요? 운이 어떤가? 16살서부터 25살까지 오는 운이 이모대운이었습니다. 이 임수가 왔을 때 임수가 오면 토생금, 금생수로 경금의 생을 받으면서 오니까 일단 이 주인공 무토한테는 여자냐 돈이냐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때 지지까지 임자 또는 임신 이루고 오면은 참 셌죠. 이 남성에게도 상당히 좋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임신 같은 경우나 임자 같은 경우는 지장간에도 물이 충분히 또 있지 않습니까? 임신 같은 경우는 무임경이니까 그런 물이 굉장히 세게 오기 때문에 돈도 그렇고 여자 문제도 그렇고 걱정이 없을 입장이었습니다. 이모대운에 정화가 여기 들어있죠. 임수와 정화가 합을 하고 오는 이모대운입니다. 그럼 임정합을 하면 뭐를 생하죠? 간목을 생했죠. 무토 입장에서 간목은 뭡니까? 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임충으로 나를 만난 이 여자가 나하고 인연에 의해서 아들을 품고 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재물이면서도요. 너무 약하죠. 다행히 쓰는 것은 경금이 천간에 두 개가 떠 있기 때문에 금생수를 받아서 그래서 임정합으로 아기를 갖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아기를 너무 일찍 갖죠? 16세에서 보통 이모대운 다 5년씩 끊는다 해도 20살인데 20살 안에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일단 넘어가면 5가 가장 강한 후반을 보면 25세까지를 본다면 화생토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5가 지장간 이렇게 병기정이 오면 을목하고 이 계수가 굉장히 힘들죠. 왜 그러냐면 을목은 목생활을 해줘야 되고 을기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계수는 계극병 극해줘야 되고 기계충을 맞아야 되고 개정충을 해주니까 도와주는 글자가 하나도 없죠. 힘을 빼는 것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하고 만나서 아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20세, 25세 운에 굉장히 힘든 운을 만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돈과 도덕성, 내 명예 문제 굉장히 힘들어지니까요. 그래가지고 10대 후반에 좀 괜찮은 듯하게 지나가다 20대 초쯤 지나면서 힘들어지는 모습이죠. 이 사주의 가장 단점. 그냥 계수 둘과 을목 둘만 있는 것도 힘겨운데 합을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 무계합, 경을합. 이렇게 이게 너무 힘들게 돼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주인공은 여자와 돈 문제, 자식과 명예 문제로 인해서 도덕감 문제, 자존심 문제로 인해서 무지하게 타격을 받는 운을 지나는 거죠. 화운인과 화토가 이렇게 세게 오면 수목이 무지하게 힘들죠. 수생목도 해야 되고 수옥화도 해야 되고 목생화도 해야 되고 을기충도 해야 되고 힘을 빼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와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운을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죠. 여기서는 이 본인하고만 무임충이죠. 이 양금 두 개, 경금 둘이 금생수를 해주고 있고 그럼 계수는 어떨까? 계수도 그렇게 하겠죠. 경금 둘이 생을 하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합하는 여자여 돈이고 기토가 충을 하고 그 미 속의 정을 다 이게 개수의 힘을 빼는 글자들이죠. 이게 개정충 해야 되고 수생목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계충을 맡고 있고 여기서 또 기계충이 같이 있습니다. 임수와는 다릅니다. 또 왜 그러냐면 충이 둘씩이나 있고 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임수는 뭡니까? 기토가 극을 해도 충과는 다르죠. 충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임정합도 할 수 있고 목국토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탈출구는 조금씩 있는데 이 개수는 무게합에 기계충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힘을 빼면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무토하고 일간하고 합을 하는 운이면서 자기 여자와 자기 돈에 아주 애착을 갖는 운입니다. 근데 가슴이 이건 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지금 너무 약해가지고 이제 이때 이렇게 되면 수생목으로 도독해줘야 되는데 수생목도 못하는 입장에서 정, 을, 기 상태가 와서 을목도 굉장히 약해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을목이 있다 해도 또 이것도 경을합과 신을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눈앞에만 왔다 사라지는 자존심이고 도덕감이죠. 명예. 그리고 눈앞에만 왔다 사라지는 나의 돈이고 나의 여자입니다. 이게 무토 입장에서는 너무 한스러운 운이죠. 요 운에 여기에서 참지 못하고 또 살인을 같이 해가지고 강남이선가 마지막을 살인을 해가지고 여기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대 후반에 여자 만나서 아이를 하나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사주가 바로 살인마로 잘 알려져 있는 남자. 어젯번에 앞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 원국을 제가 쭉 설명하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 살인마라 불리는 사나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이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겉으로 이렇게 천간과 지지만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천간과 지장간, 오행을 놓고 안에 거 생극합충을 잘 살펴보면 개수들과 을목들이 너무 힘들죠. 근데 운도 돕지를 않습니다. 특히 4, 5, 미 지지로 지나가는 이 운이 무척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무척 힘든 과정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무토 입장에서는 지장간에 무토가 또 이렇게 3개씩이나 있고요. 천간에 기토까지 하나 있는 입장이죠. 이 개수는 5개의 경금이 생활해 주면서 이 5개의 무기토와 1개의 정화 그리고 2개의 을목이 개수 둘의 힘을 빼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합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는 내 여자 같기도 하고 내 돈 같기도 하는데 남의 것이 돼가는 아주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과 합을 하는 이 개수는 여자 운이면서 재물운이었지만 안타까움만 더욱 강하게 하는 그런 운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살인과 연결이 돼서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